같이 봅시다. 몇 쪽이죠? 75쪽인가? 2차 방식과 2차 함수 그 부분부터 할 차례지, 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이 조금 많으니까.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부터 조금 시작을 해서 일단 우리가 주어진 2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보통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많이 그리게 되겠죠.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겠는데, 자, 변형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꼭지점이라든지 축의 방정식 등을 확인할 수 있겠고, 또 a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과 또 폭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꼭지점의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느 위치에 그려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배울 핵심 개념은 여기죠. 방정식과 함수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이라는 식, 2차 식에다가 y는을 갖다 붙이면 2차 함수고 는제로를 갖다 붙이면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식과 y는 0이라는 x축이죠. 하나의 직선의 연립 방정식을 생각하면 그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제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 연립 방정식의 이제 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수 입장에서는 교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함수에서 생각하면 교점이라는 것이 방정식 입장에서는 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근의 개수가 되는 거죠.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이랑 대응하는 건 교점은 아니고 교점의 x좌표가 이제 이 방정식의 근이랑 대응하는 거지, y좌표는 아니고 x좌표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2차 함수와 어떤 x축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구하느냐. 는영이라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이런 걸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겠죠. 좀 더 가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감기인가?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요렇게 2차 함수와 1차 함수, 2차 함수 포물선과 1차 함수 직선이죠. 너의 위치 관계는 어떠냐? 두 식을 같다고 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2차 방정식 b-mx c-n은 제로라는 이런 관계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냐 같냐 작냐에 따라 두 점에서 만나냐 접하냐 아니면 만나지 않느냐 등이 나누어지게 되더라.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자, 사실 이런 거야 개념이야 다 알고 계실 거고,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방정식 문제를 풀 때 함수를 들고 와서 풀 수도 있고, 반대로 함수의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을 들고 와서 그때 그 교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또는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건 계산이 좀 필요한 영역이잖아. 그래프 몇 개 그린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지. 그래서 함수의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을 활용할 수도 있고, 방정식에 특히 그 근을 구하여라 할 때는 근을 구해야 되는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실근의 개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무작정 이제 판별식 이용해서 구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다. 그거를 좀 잘 넘나들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살펴보면서 같이 보죠. 예제 1번입니다. 너무 이지하잖아.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의 그래프와 직선 x 마이너스 3a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 문제를 풀 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접할 때보다는 좀 더 커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진 않는다는 거지. 같다라고 놓고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플러스 3의 2는 제로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다?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따라서 A가 1보다 작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예제 2번은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을 A와 B라고 하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을 A와 B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직선, 그래프와 직선 x 더하기 q는 A와 C에서 만난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식 x 더하기 q는 이렇게 A와 C에서 만나게 되었다. AB의 길이가 5라고 한다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S가 되는데 P와 Q와 S의 합을 모두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AB의 길이가 5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A라는 점의 좌표를 알파, 0, B라는 점의 좌표를 베타, 0라고 하면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p는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고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값이 지금 뭐야 돼? 길이 5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면 일단 p부터 구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좀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좀 붙일게요. 두 실근의 합은 1이며 두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p여야 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차이가 5여야 되니까 차이의 제곱 25라는 거 합의 제곱 1에서 4 알파 베타를 뺀 거네요. 4p를 더한 거니까 p는 6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푸는데 그 그래프의 특성을 좀 이용한다면 축의 방정식을 아는 건 어렵지가 않죠.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의 2분의 b죠. 2분의 1입니다. 길이가 5라고 했으니까 2분의 5만큼 더해졌다 빠졌다 3과 마이너스 2가 근이네 해도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구하면 p가 6인 걸 확인했으니 p에다 6 넣고 계산해주면 3과 마이너스 2가 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p는 6인 거 구했고 그럼 q는요.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2,0을 지나야 된다. q는 2다 라는 것까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밑변의 길이 AB는 5라는 걸 알고 있죠. C에서 내린 수선의 길이 C에서 내린 높이가 필요한데 C점의 좌표가 필요하죠. 따라서 C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누구를 연립하느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이라는 2차 함수와 x 더하기 2라는 1차식을 연립해서 우리가 C라는 점의 좌표를 구해줘야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4는 제로이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였으니 C점의 좌표는 2, 대입해주면 4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높이가 4고 밑변의 길이가 5라는 걸 알아냈죠. 넓이는 1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P는 6이고 Q는 2고 S는 10이죠.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분석 잘 해주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예제 3번. 또 좋은 문제인데 포물선에 의하여 y는 2x 더하기 k라는 직선이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에 의하여 이렇게 잘리게 되어 적당히 두 점을 만난다면 적당히 잘린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잘려진 선분 길이가 루트 5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i는 이렇다. 이 두 점의 교점은 뭐야? y는 x제곱이랑 2x 더하기 k를 연립해서 생기는 것이므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제로라는 2차 방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요 점의 좌표는 알파, 요 점의 좌표는 베타, 죠. 자, 그럼 이거 좌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되니까 알파, 알파 제곱으로 쓰든지 아니면 직선 위의 점이니까 2알파 더하기 k로 쓰든지 뭐 그거는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석해야 될 조건이 뭐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라는 거죠.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것의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k에서 2알파 더하기 k를 빼면 2알파 마이너스 2베타의 제곱에 루트를 씌웠더니 루트 5다. 이거 이제 정리하면은 관계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낸 두 실근의 합은 2다. 두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k다 라는 조건과 이거 뭐 정리하면 5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루트 5를 씌운 게 루트 5니까 아하 두 근의 차이가 1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두 근의 차이가 1이 되도록 k 값 정해주면 되겠죠. 마저 계산해서 정해주면 k가 뭐야 이거 4에서 플러스 4분의 3에서 이거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게 정할 수 있을 거니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전공법은 정석은 보통 이제 계산하는 건데 봐봐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이거 직선에 기울기가 2잖아. 요 점과 요 점을 수직인 선들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2잖아. 이 길이가 있다면 몇 대 몇? 1대 2라는 거지. K는 여기 쓰기 좀 그렇네. L 대 2L. 루트 5L이어야 되니까 이 두 점 사이 길이가 루트 5가 되려면 실제 길이가 1과 2여야 되겠죠. 무슨 뜻이야? X 좌표의 차이가 1이어야 된다는 걸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표현해서 루트 쓰고 제곱해서 쓰는 것보다는 기울기라는 걸 활용해서 x의 두 근의 차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k는 두 실근 알파 베타의 관계에서 나온단 말이야. 합과 곱은 아니까 차이라든지 뭐 제곱의 합이라든지 등을 알아낸다면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어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날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야말로 두 근의 차지만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들어질 때는 기울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두 근의 차가 되는 게 아니라 두 근의 차에 기울기만큼의 값이 막 추가되어 있는 거잖아. 그만큼 계산이 되어 있잖아. 뭐 1대 기울기 m이라고 한다면 1대 m이니까 루트 1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두 근의 차이에. 그래서 저런 걸 뭐 외워두고 쓸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울기라는 걸 이용해서 두 근의 차를 구한다면 조금 낫지 않을까. 됐죠? 자, 예제 4번 유형 자체는 이제 식 자체가 그 일반적인 문제집에서 잘 볼 수 없는 유형이죠. 잘 보셔서 P가 음이 아닌 값을 가지며 문제에서 P는 0 이상의 어떤 실수값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포물선에 다음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의 다음 포물선 다음 함수의 꼭지점은 어떤 곡선위를 움직이는지 꼭지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꼭지점의 자취의 방정식. 그럼 일단 우리가 꼭지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8p제곱이면 4p제곱과 4p제곱의 합이니까 x-2p의 전체 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4p제곱 남아있는 걸 뒤에다 써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꼭지점을 일단 p라는 문자에 대해 표현해주면 2p, 4p죠 마이너스 8p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자취의 방정식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취. 따라서 너를 x, 너를 y 좌표라고 해서
자체 방식 뭐다? x, y의 이 점의 성질이 표현된 관계식을 뭘로? 어떤 하나의 등식 내지는 관계식으로 만드는 거죠. 함수의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y가 x에 대한 꼴이면 되는데 2p 거물부터 x라면 p 대신에 2분의 x를 싹 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물론 본인이 좀 똑똑해서 2p에 그냥 x 집어넣으면 누구나 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식이 됩니다. 이게 답이군요. 아니지. 문제 제일 말미가 아니죠. 처음에 초기에 p는 0 이상이라고 주어져 있으니 x 또한 0 이상이어야 할 겁니다. 즉 0 이상의 x에 대해서만 그려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예제 5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또 다음 함수가 a-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3의 x 더하기 3이라는 요 식이 항상 양수가 될 수 있는 a의 범위 될 실수 a의 범위. 자, 이게 항상 양수여야 되는데 y가 쉽게 해서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지. 이상이 아니지. 0보다 크다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2차 부등식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2차라는 말 안 했다. 그냥 식이라고 했고 하나의 함수식이라고 했을 뿐이야. 따라서 1차일 가능성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a-3이 0이라면 어떨까? 물론 여러분 실제 1차 부등식을 만들면 1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는데 1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에 3을 넣게 되면 0x의 제곱 마이너스 0x 더하기 3은 항상 0보다 큰 걸 만족하므로 a는 3은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함수 값이 항상 양수이려면 x축에 위쪽에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위쪽에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지금은 안 되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때 a-3이라는 2차 인계수가 양수일 때 그러한 거죠. 아래로 볼록할 때만 그럴 수 있고 위로 볼록한 경우라면 아무리 값이 커져도 언젠가는 음수가 생겨서 안 되겠죠. 따라서 a가 양수, 2차 인계수가 양수면서 판별식이 음수일 것. a는 3보다 커야 되고 and 판별식 4분의 d는 1차 함계수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상수항 곱하기 2차 이것이 0보다 작을 것. 잘리냐 왜? 자, 뭐 하여튼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자, 왜 이렇게 또 카메라가 휘었지? 아까 만지면서 좀 잘못됐나? 글자가 자꾸 승천하는 것 같은데 좀 올라가나? 다시 쓸 것까지는 없나요? 4분의 d는 a-3의 제곱 마이너스 3배 a-3이 0보다 작을 것. a-3으로 묶어서 쓰면 a-3 빼기 3이니까 a-6이 0보다 작고 3과 6 사이의 a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하는 a의 범위가 답이 될 테니까 이 문제의 답은 3 이상 6 미만이 돼야 되는 것이 됐지? 3에 등호 빼먹으면 되는데 안 되시겠다. 3에다가 등호를 빼먹는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되시겠다. 알았지? 일요일 아침에 되게 코맹맹이 소리가. 자, 그럼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서 2차 방식의 실근의 분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자.
분리라는 표현 너무 옛날 표현이긴 한데 위치라는 표현이 좀 더 좋은데. 아, 죄송. 자, 2차 방식의 근해 분리. 자, 이 단어는 실제 계산 과정에서는 2차 부등식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부등식 뒤에 편성한 게 현재 교육과정상에 맞지만 아이디어 상으로는 여기 들어있는 게 맞아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이용할 겁니다. 정확하면 실근의 위치입니다. 실근. 허근에는 위치 같은 게 없어요. 자, A가 0이 아닌 어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너의 실근 두 개가 존재할 겁니다. 뭐 같은 실근이든 다른 실근이든 두 개의 알파, 베타가 존재할 건데 이 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 근이 어디 있느냐, 0보다 크다, 양수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두 개의 근이 둘 다 3보다 큰 값이어야 된다, 아니면 뭐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 문제를 해석할 때 뭐 심플하잖아. 근의 공식 써서 두 개의 근 구한 다음에 이 두 개의 근이 문제에서 나온 조건 3보다 크다는 걸 만족하게 막 주면 되죠. 자, 실제 문제는 예제 6번처럼 2차 방식에 모르는 미정계수가 있어요. 미정계수 M 또는 K 뭐 이런 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의 범위를 줘라 이건데,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의 공식 썼을 때 2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나오잖아. 그럼 작은 거는 마이너스 루트일 거 아니야. 걔가 실제로 뭐 3보다 크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긴 한데, 근의 공식을 쓰는 것보다 좀 더 세련된 방법은 없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풉니다. 그래프를. 근데 가끔 보면은 그냥 근의 공식 써서 풀 때가 훨씬 편할 때도 있는데, 근의 공식의 단점은 루트가 들어간 식을 계산해야 돼요. 그게 좀 최대의 단점이라서 그걸 안 하려고 그래프를 활용해 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실근이 모두 P보다 큰 경우.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여기 있는 조건들을 제가 써주고 이제 외우게 되겠지만, 실제로는 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길래 그렇게 되는 거냐를 생각하는 거죠. 참고로 이 모든 경우에 A가 0이 아닌데 A가 양수인 경우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세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풀어, 알겠지? 자,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져 있을 때 X축에서 P라는 값보다는 두 개의 실근이 오른쪽에 있도록 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해야 할 것이고, 그 값은 이제 P보다 커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두 실근이 있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존재, 내지는 접하는 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때 축의 방정식이 P보다 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값 X에다가 P를 넣었을 때가 양수여야 되겠죠. 다시 너를 fx라고 한다면 축의 방정식도 P보다 큰데 P에서의 함수값이 뭐여야 돼? 양수값이어야 돼.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우리가 두 실근이 P보다 커지는 상황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라도 하나 빠지면 모순이 생긴다, 알겠지? 두 실근이 모두 P보다 크려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실근이 모두 Q보다 작을 때.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Q라는 값보다는 둘 다 더 작았던 거죠. Q라는 값보다는 더 작았던 거죠. 그러면 아이디어는 똑같아. 일단 판별식 0 이상 두 실근이 있긴 해야 될 거고, 축은 오히려 Q보다 작아야 될 것이며, 이때 Q에서의 함수값도 양수여야 되겠죠. 축의 방정식은 Q보다 작은데 Q에서의 함수값은 양수여야 되겠죠. 세 번째 경우는 뭐겠어? 1번, 2번 섞은 거죠. P와
Q 사이에 존재할 때. 이렇게 x축이 있었을 때 P라는 값과 Q라는 값 사이에 존재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심플하죠? 1번, 2번 합치면 되죠? 어차피 판별식이 0보다 크기는 커야 될 거고, 축의 방정식은 P보다는 크지만 Q보다는 작은 곳에 위치하여야 네가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함수값이 둘 다 양수여야 되겠죠. 따라서 말 그대로 1번과 2번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두 실근 사이에 P가 존재할 때 여기서는 R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참고로 P가 0이거나 Q가 0이면 두 실근이 모두 양수다, 두 실근이 모두 음수다 라는 조건과 동일해지게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실근 사이에 0이 존재한다 하면 음수근과 양수근이 하나씩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두 실근 사이에 R이 존재한다는 건 걔랑 비슷한 방법이에요. R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만 딱 보면 됩니다. FR이 음수다. 음수인 함수값이 존재하면 판별식은 알아서 0보다 커. 왜? 그래프 특성상 아래로 블록한 함수인데 음수의 값이 존재? 그럼 값이 양쪽으로 하면 커지면서 언젠가는 0을 지나 x축을 지나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근의 존재는 부정할 수가 없고, 축은 못해요. 모르니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알면 하면 되고요. 모르면은 뭐 못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죠. 알면은 한다, 모르면은 둔다. 그래서 함수값이 음수면 되겠다 하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정형화된 형식 같은 거라기보다는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실근이 P와 Q 사이에 존재. 여러분, 그러면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한 실근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돼서 P와 Q 사이에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2차 함수의 한 실근이 P와 Q 사이에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함수값을 따져봤을 때 얘는 FP가 양수고 FQ가 음수인 건데, 얘는 FP가 음수일 때 FQ가 양수인 거죠. 뭐 할 때마다 이걸 다 계산해서 정리하면 되긴 하지만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이걸 한 번에 표현한 방법이 있어요. FP의 부호와 FQ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니까 FP와 FQ의 곱이 음수다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겠네요. FP와 FQ의 곱이 음수다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저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말고도 여러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운다도 중요하지만 그래프를 그리셔서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셔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x축과의 교점, 즉 실근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고 이러려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구나. 0보다 큰 데를 지나려면 저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한 다음 거기에 맞춰서 식을 만들고 문제를 풀죠. 일단 기본은 이 4가지, 5가지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해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됐죠? 자, 예제 6번 보죠. x제곱 마이너스 2배 n-4 x 마이너스 더하기 2m이네. 더하기 2m은 제로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특히 이런 문제 풀 때 그래서 저거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외우고 풀면 되는데 만약에 인수분해 되잖아요? 이런 이유가 없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고, 근해의 공식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으니까 한 번 정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그래프를 따진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자, 그래프로 푼다면 저렇게 풀 거고, 방정식을 이용한다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실근이 맞나? 2보다 크면 되잖아.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죠. n-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4의 제곱 마이너스 2m이죠. 맞나? 반근의 공식에서 a분의 마이너스 b의 절반 이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b의 절반의 제곱에다가 뭐 ac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작은 근 n-4 마이너스 루트 전개 좀 할까? m제곱 마이너스 10m 더하기 16이 뭐보다? 2보다 크면. 둘 중에 더 작은 근이 2보다 크면 두 실근 모두 2보다 큰 거 맞잖아요? 요거 풀면 m의 범위 나옵니다. 별로 재밌진 않죠. n-6이 m제곱 마이너스 10m 더하기 16보다 루트 붙인 것보다는 커야 되겠고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생겨요. 너 양수지. 루트 붙인 게 양수일 거 아니야. 제곱해서 푼 거니까 n-6도 양수여야 됨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식을 풀었을 때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m의 범위만 나오면 참 좋겠는데, 예를 들어 풀었는데 m은 예를 들어 뭐 4보다 크고 뭐 10보다 작다 이런 게 답이 나왔다 치자. m이 4보다 크면은 여기 조건이 만족 안 돼요. 이 새끼 음수잖아. 그러니까 둘 다 음수, 얘가 음수인데 어떻게 그럴 일은 없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루트 들어간 식 풀 때는 제곱해서 풀 거 아니야. 제곱해서 풀면 분명히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생기기 쉬워.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왜? 제곱할 거잖아.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 되는 거고, 절대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실제로는 잘 그럴 일이 없긴 한데. 자, 봐봐. 이렇게 m 좀 날라가잖아. 아이 간지러워. 자, 날라오면 뭐 되냐? 2m이 20보다 작다. m은 10보다 작다. 이야. 선생님, 10보다 작으면 무조건 그런 거 아니에요? 뭘 더 생각해야 되냐면, 야, 야가 실근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돼서 허근이면 뭐 2보다 크다 작다 얘기할 가치가 없어. 그래서 네가 실근이기도 해야 돼. 따라서 판별식은 얘도 어차피 풀어야 되는 얘기야. n-4의 마이너스 2m이 0 이상이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2보다 작거나 같은 m 또는 8보다 크거나 같은 m이어야 되겠고, 너와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인 8 이상 10 미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하나 구하고 그런 다음에 문제 만족하는 조건들 찾아주고는 별로다 이거지. 일단 루트 들어간 식을 풀어야 돼서 무형근이라 부릅니다. 무형근. 실제로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근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고, 너조차도 실근인지는 어차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근의 공식 이용해서 두 근 중에 더 작은 게 2보다 크면 되겠지 라기보다는 그래프 이용해서 풀자고. 그래서 뭐야, 그래프 이용하면 판별식이 0 이상일 것, 추계 방정식이 2보다 클 것, 2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일 것 풀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판별식이 양수인 건 사실 여기서 좀 풀어놨으니까 베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하의 범위 또는 8 이상의 범위고, 두 번째 추계 방정식인데,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n-4죠? 이것이 2보다 클 것. 6보다 크다는 게 하나의 범위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함수가 f2죠?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4배의 n-4 더하기 2m입니다. 마이너스 2m 더하기 16에 4 다음 20이죠? 이것이 뭐보다? 0보다 클 것. 따라서 m이 10보다 작을 것.
밑줄 친 세 가지 범위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면 8 이상 10 미만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 풀 때 그거 좀 생각을 해서 풀 수 있으면 좋겠다. 됐지? 넘어갔어.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이보다 작으려면 그냥 쓸 필요는 없겠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2라는 것보다 작다. 판별식이 0 이상일 것, 추계 방정식이 2보다 작을 것, 2에서의 함수 값은 여전히 양수일 것. 왼쪽의 값 좀 뺏기면 되지 않을까? 첫 번째, 2 이하이면서 또는 8 이상일 것. 추계 방정식이 아까 n-4였는데 이제는 이게 2보다 작을 것. m이 6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네요. 세 번째 F2는 아까도 구했죠. F2가 0보다 크려면 m이 10보다 작을 것이었습니다. 셋 다 동시에 만족하는 m의 범위는 2 이하죠. m이 2보다 작거나 같다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겠다. 세 번째는 뭐예요?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 2가 있다. 얘가 제일 쉽죠? F2가 음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F2 구해놓기를 아까 마이너스 2m 더하기 20이었는데 네가 음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m이 10보다 큰 범위라면 두근 사이에 2가 존재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개념은 절대값이 포함된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다. 이걸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고? 문제 풀려고 하는 거지. 문제의 목적은 이겁니다. 절대값 x-4는 x 더하기 k에 실근이 3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목적은 저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저런 문제를 푸는데 그래프를 왜 그려요? 방정식 자체를 풀기보다는 왜 이렇게 졸려해? 방정식 자체를 풀기보다는 그래프를 활용하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 방정식 자체를 풀려면 x 범위를 일단 세 가지로 나눠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그리고 그때마다 방정식이 나뉘어진 범위 안에서 해가 어떻게 변하는지, k 값이 변하는 해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 체크하거나, 그때마다 k 값을 다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 그걸. 그게 아니라 너의 그래프를 그리고 너의 그래프랑 비교하는 거죠. 너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데?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절대값을 씌웠으니 뒤집는다. 이런 거 배웠잖아. 뒤집는다. 그래서 뭐야? 기울기가 1인 직선과의 교점이 3개가 되는 것을 찾아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했을 때 1개, 2개, 3개 만나는 거 요점 지날 때, 요건 4개 만나고 접할 때가 3개죠. 따라서 k의 값은 꺾인 점 저걸 지날 때 또는 접할 때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지. 자, 이런 거 풀려고 우리가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들을 좀 그릴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지? 자, 다시 어떤 방정식 문제를 풀 때 뭘 이용해? 함수를 이용해서 풀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을 좀 연습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도연아,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니? 참고로 함수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식의 그래프라고 표현할게요. 자,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범위를 나눠서 싹 다 맞게 그린다. 알겠지? 절대값 때문에 그래프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부호가 바뀌는 거 아니야. 따라서 절대값이 양수가 될 때와 음수가 될 때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고 식을 만들어주고 그래프를 그려나가면 되는데 할 때마다 그럴 수는 좀 없으니까 이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x에만 절대값을 씌울 때
통째로 절대값을 씌울 때, y에만 절대값을 씌울 때 경우들을 좀 나눠서 그리는 방법을 그냥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로 쓸만한 두 가지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이차함수를 하지? 가장 겹치는 부분이 많은 이런 느낌의 이차함수로 한번 해볼게요. y는 fx를 저렇게 줬다라고 합시다. 됐지? 하나씩 해볼게. 왜 이렇게 크게 그렸대?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만 보면 되니까 공간을 조금 아껴볼까요?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세 개에서 겹치게 생겼다고 해보자. 자, 첫 번째 y는 f 절대값 x입니다. 말을 잘못했는데 절대값 fx 먼저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얘가 제일 많이 나오죠.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 어떻게 그려? 도연아, 어떻게 그리니? y는 fx를 그리고 x축이죠. x축 아래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면 되죠. 접어 올리니까 밑에 건 없어지고 위에 두 개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이 그래프도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몇 개 티가 안 나니? 이 그래프를 x축 윗부분은 그대로 그려 두시고요.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리라 말이죠. 아무래도 가장 많이 대칭해서 그려볼 그래프가 되는데 윗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아래 있는 부분을 대칭해서 위로 올려줘라가 되겠네요. x에만 절대값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y는 fx에 맞나? y축 오른쪽 부분만을 그리고 대칭하여 데칼코마니 하듯이 그려주면 됩니다. 대칭하여 그린다는 걸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fx의 오른쪽 부분만을 그리고 이것을 대칭하여 그린다. 2차도 마찬가지죠. y축과 만나는 교점 y절편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만을 그리고 왼쪽으로 대칭하여 그려준다. 되겠지? 얘가 제일 이질적인데 y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경우 y는 fx에 맞나? x축 위쪽을 그린 다음에 이 부분을 아래로 대칭하여 그린다. 그리고 얘는 y와 마이너스 y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려보고 나면 알게 되겠지만은 뭐가 돼요? 도연아,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은 뭐가 돼? y축 윗부분, x축 윗부분을 그린 다음에 아래로 대칭.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게 되죠. 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을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걸 대칭하여 그리면 되겠네. x와 y에 모두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죠? x와 y에 모두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y는 fx를 제 1사분면에 그린 후 왜? x와 y가 모두 양수일 때는 1사분면일 때지 1사분면에 y는 fx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놓은 후 뭐 하면 돼? y축, x축 원점 x축, y축 원점 대칭하여 그린다. 알겠지?
그래서 원래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면 1, 4분면에만 그래프를 그린 다음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해서 그려주면 되겠고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일 화려해지는데 1, 4분면에만 그래프를 그려주고 이 그래프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하여 그리게 되겠고, 또 굉장히 많이 보는 그래프가 뭐야? 기울기가 음수인 이런 직선이죠. 따라서 저의 1, 4분면에 있는 부분만을 그린 다음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하여 그리면 이제 우리가 마른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들을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일은 잘 없죠. 사실 1번 경우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되고, 현재 교육과정상 여기가 아니라 뭐 뒤에 함수 그래프 그리는 그쪽 상황에 가면은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도 그리게 되는데, 뭐 이것만 안다고 해서 절대값을 모두 그릴 수 있게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 이것뿐만 아니라 절대값이 붙은 식을 여러 개 더해 놓거나 빼는 형태의 식들도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도 좀 잘 알아둬야 되겠죠. 자, 뭔 짓거리를 했는데 하든 간에 기본은 뭐냐? 절대값의 범위를 나누어서 그에 맞는 그래프를 계속해서 그리는 겁니다. 특히 절대값이 두세 개씩 포함되어 있는 식을 구할 때는 필히 알아둬야 되겠죠. 자, 봅시다. 해볼 거니까. 자, 참고로 하나 해보죠. 허이. 자, 절대값. 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가? 는 K라고 되어 있는데, 는 K는 뭐 나중에 문제 필요하면 쓰는 거고, 자, 지우고. 이 함수의 그래프만을 그려보자. 참고로, 크기는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가면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개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자, 한 개밖에 없을 때는 한 번 꺾이면 돼요. 어디서? X1에서 꺾이겠지. 뭘 그런 걸 물어봐. 자, 두 개 있으면요. 두 개 있어? 그럼 두 번 꺾으면 돼. 꺾이는 지점은 X1과 X2에서 꺾이게 됩니다. 그 사이는 상수함수가 되겠고요. 세 개 있으면요, 세 번 꺾으면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꺾으면 되겠네. 어디서? X1, X2, X3에서. 네 번이면 네 번 똑같고, 세 번이면 다섯 번이면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꺾이면 돼요. 그래서 언제 최소가 생기는지만 알아두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이 단원에서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가끔 알아두면 좋을 때가 있을 수 있나? 확통에 나오는데, 원래. 자, 중간에 있을 때입니다. 물론 얘는 중간은 아니고 이 사이에 있는 점 모두에서 같은 값이 나오긴 하지만,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이걸 뭐라 표현해? 변량 x1부터 xn까지 중에 중앙값이라 표현해요. 중앙값에서 뭐가 생기냐면 최소값이 생깁니다. 야, 그 다음에 꼭 좌우대칭 아니어도 된다. 꼭 좌우대칭 아니어도 그래프가 꺾이긴 한데 얘가 더 가면 갈수록 커진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장 중간에서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꺾이는 위치나든지 이게 달라지는 거에 중간에서 무조건 최소야. 알겠지? 중간에서. 아무튼 요 정도 그릴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빼서 그리는 거는 빼서 그리셔야 돼요. 그거 뭐 어쩔 수 없다. 그것까지 다 외워두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두 번 들어가 있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 그냥 범위 나눠서 하나하나 그려. 알겠지? 다 해줄 수는 없다. 자, 참고로
이제 7번은 풀지 않을 건데 아까 설명했던 그 모양 있죠? 아까 설명했던 요 왼쪽 칠판 요 오른쪽에 보면 이거 왜 오른쪽이라니까? 자, 요 그림들이 예제 7번 답이죠 지금. 제가 하필이면은 아니고 맞춰서 그린 겁니다. 요 그림을 기본으로 해서 fx에다가 절대값을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서 답이 요거이거나 저거이거나 이렇게 변해지겠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프를 표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 자, 다음 중요한 거 뭐야? 예제 8번이죠? 이거 하려고 절대값 그래프 배우는 거라 했다. 예제 8번. 어찌 아픕니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기울기가 1인즉슨 x 플러스 k와 같을 때 쌤은 걔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인데요. 아니야. 그렇게 한 방에 그려 힘들잖아. 그래서 절대값 붙어있는 친구랑 없는 직선 친구랑 나눠가지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 절대값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을 k 값이 바뀌면 y절편이 바뀌잖아요. 평행 이동해가면서 그려서 교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해보자. 이게 우리가 오늘 할 일이에요. 저 정도는 뭐 쉽잖아. 마이너스 1과 1, 0,1을 꼭지점을 하는 자, 이런 그래프가 절대값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k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변해가는가 체크해보자. 제가 보기엔 일단 요 점을 지날 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 물론 여러분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 접하는 점이 어디 있는지 알아두는 건 중요하죠. 제가 지금 그리기로는 1,0을 지날 때는 왠지 위에 있는 것과 안 만나는 것처럼 그렸는데 실제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기울기가 1이었지만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4 같은 걸 그려야 된다. 기울기가 4다 하면은 이 점 지나게 그리면은 여기 이렇게 만날 가능성이 있어. 그럴 때는 뭐 하게? 너무 티가 안 나네. 2차 함수가 좀 더 빵빵했다고 치죠. 와, 이렇게 됐지. 이렇게 쏠린 거 같냐?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칩시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4라는 걸 그으면 이렇게 세워질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오히려 접하는 게 먼저 등장할 가능성이 있죠. 요거까지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원래는. 알았어? 원래는 해야 돼. 애매할 땐 하는 거야. 지금이야 1,0이니까 또 기울기가 1이니까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제일 빠른 확인 방법 미분이죠. 2x가 되니까 1 넣으면 접선의 길기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은 아직까지 그 밑에 있는 게 맞죠. 이렇게 확인하면 제일 빠르고, 그게 아니라면 실제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와 저가 접하는 건 언제인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죠.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고 대충 풀다 인생 조지면 안 된다. 자, 하나씩 찾아볼게. k가 마이너스보다 작아요. 그러면 뭐 교점이 없다.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야요. 교점 한 개 있죠. k가 마이너스 1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교점이 2개가 될 건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세로 요걸 지나게 될 때, 요때 참고로 요거 같이 지나게 되면서 기울기가 1이죠. 따라서 k 값이 1 되기 전까지는 싹 다 2개인데 k 값이 1이 되면은 교점이 3개가 되더라. 에잉? 2개 아니에요? 뭐라 켜산노자. 이 가서 만난다 알겠지? 3개다 3개. 그 다음에 몇 개? 하나 둘 셋 4개의 교점을 가지다가 언제까지? 어떤 접하는 수준까지. 이 접선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 접선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누구랑? 뒤집어진 친구랑 해야 되죠. 뒤집어진 친구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과 xik가 접할 때를 찾는 겁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 제로여야 되겠고,
판별식을 쓰든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든지 하시면 되니까 K가 4분의 5일 때 그러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4분의 5일 때 그러하다. 그러면 K 값이 4분의 5가 되면 그 순간은 다시 3개의 점에서 접하듯이 만나게 될 거고, K가 4분의 5보다 크다면 이제 교점은 2개밖에 없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개빡시네.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다니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많아요? 자, 뭐야?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아, 이거 그 유형까지 다 있구나, 이 책이. 좋네. 문제집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범이 살벌하기 좋은 문제집인 거 못써. 왜 이렇게 힘들어해? 시험 끝나고 와서는 안 잤어? 아, 참, 시험 다들 잘 봤니? 유나 잘 봤어? 잘 못 봤어? 그런 아쉬운 듯한 미소를 막 지으세요. 어땠는데? 뭐 수학도 그렇고 다른 과목들도 그렇고. 국어를 망했어. 수학은 잘 봤어? 아, 서술은 좀 깎였고. 서술은 좀 깎인 건 너무 막 신경 쓰지 마세요. 애들이 무슨 뭐 수학과도 아니고 수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의 뭐 의도를 모두 파악해서 완벽한 답을 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7점짜리 문제에서 5점씩 감점 당 이런 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1, 2점 깎이고 이런 거는 너무 막 개념치 마세요. 고등학교 와서도 1, 2점 깎일 수도 있지만 그래 봤자 등급 안 바뀌어. 등급이 바뀐 건 하나 더 틀렸기 때문이야. 물론 같은 문제 개수 틀렸으면 1, 2점 깎인 것도 물론 중요는 한데, 하나 더 맞춘다는 생각으로 그냥 문제 푸세요. 서술형 1, 2점 감점으로는 그 드라마틱하게 등급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을 완벽하게 쓰겠다는 생각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컴팩트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써가면서 모든 문제를 가능한 한 내가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 다 맞추고 체크한다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못 푼 문제를 한두 문제 더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애매했던 부분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든지, 서술형을 조금 더 완벽하게 다듬는다든지 하는 게 맞죠.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마지막 내용이니까 잘 보세요. 자, 기본은 쉬워요. 표준형으로 바꿔라 이거지. 표준형으로 바꿔라. 너를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바꿔줘라.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a 값이 양수냐면 이렇게 돼서 꼭지점에서 최소가, a 값이 음수라면 위로 블록이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가 생기게 될 거고, 그 다음 문제에서 만약 제한된 범위가 주어져 있다. 뭐 우리는 이미 수학화를 다 선행했으니까 정역이 주어져 있는 경우죠. 정역이 주어져 있다면 그 정역의 범위에 맞게 꼭지점의 포함 유무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주셔야 돼. 그 다음은 뭐야? 꼭지점이 포함하느냐 아니냐고. 그 다음 뭐야?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냐지. 참고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대칭성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이 더 큽니다. 그런 거 이용해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실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어려운 거야. 여기 있는 유형들은. 새로운 유형이 몇 개 더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아마 선행하거나 복습할 때 그 정도는 다 했을 건데, 그 다음에 어떤 임의의 방정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최대 최소를 찾는 과정에서 판별식을 이용한다든지 산술 기하 평균 내지는 실근의 존재 수정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들을 풀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판별식의 활용이에요. 우리는 실근이 존재해야 함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데, 요 유형은 어떻게 푸는지 실제 상세하게 밑에 뒤에 예제가 한 두세 개 더 있으니까 풀 건데 일단 보시죠. 자, 빠르게 요 유형 먼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한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예제 9번은 그냥 말 그대로 최대값 구하는 문제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천지 빽가리고 싶지. 하여튼
여러분,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해야 되니까, 왜? 문제 범위가 따로 없잖아. 꼭지점이 최대 되겠지, 뭐. 완전 제곱시달려면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뒤에 있는 건 그대로 줘야 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 즉, 이 함수는 최대를 언제 가져? a 마이너스 a에서 최대값 뭐를 가져?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값이 변하면 최대 값도 변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최대 값의 2차 함수의 최대 값의 최대값. 얘가 2차 함수의 최대 값이잖아요. 이 함수의 최대 값이 뭐냐? a가 변하면 변하는 값을 가지는 라지 m은 a에 관한 하나의 함수인데 이 2차 함수의 최대 값은 뭐냐? 다시 한 번 더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2 마이너스 5인가? 뭐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3을 가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함이 예제 10번이 뭔가? 얘는 기본은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2차 함수식을 만들어서 표준형 만들어서 생각하라 이건데 문제의 차이점은 뭐냐? 범위를 안 가르쳐줬어요. 네가 구하라는 얘기지. 자, 뭔 소린가 하면은 x, y가 실수인데 생선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군요. 이게 나와있네요. 2x 더하기 y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문자를 속어야 될 거 아니야. x를 소구하는 것보다 y를 소구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우리는 y제곱을 4-x제곱으로 대입해서 없애줄 겁니다. 선생님 이지하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2x 더하기 4네요. 너무 쉽잖아.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5잖아요, 생선님. 최대값은 옵니다. 최소값은요? 엥? 범위가 없는데 최소값이 어떻게 생기지? 여러분,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니죠. 문제 풀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뭐야? 치환한 거잖아. y라는 문자를 줄이기 위해서 y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준 거잖아. 그래서 문자를 줄였잖아. 야, 치환하면서 왜 아무 생각도 없이 치환을 하면 안 되지. 치환하면 범위를 항상 설정해야 돼. 치환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틀려야지. 자, 범위를 반드시 설정해줘라. 너 양수 아니야. y제곱이니까. 따라서 x가 아무 숫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곱의 합이 4가 돼야 되니까 x에 3이라든지 5라든지 못 넣잖아. x의 값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값이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 너의 최대 최소를 찾아줘야 하는 거죠. 너는 1,5를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가 되는데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그려라. 2 넣으면 4구용. 뭐 최대값은 1,5 꼭지점이긴 하죠. 마이너스 2 넣은 게 최소값 마이너스 4입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5이며 최소값은 마이너스 4예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도 마찬가지겠죠. x제곱 더하기 4배의 y-3의 제곱. 뭐야 이거? 식이 왜 이렇게 살벌하게 생겼어? 는 16. 자, 얘는 아무래도 x를 조지는 게 낫겠죠? y를 조지기에는 식이 좀 헤비하잖아요. x제곱 대신에 뭘 넣자? 16-4배의 y-3의 제곱을 넣자. 여기에 y제곱 더해지게 될 건데 중요한 게 뭐야? x제곱 덧째 양수잖아. 네가 0 이상인 범위. 치환할 때는 항상 새로운 범위. 치환할 때는 항상 새로운 범위 생각해 줘야 돼. 개빡시다. 뭐야 이거? 자, 요거 마이너스 4로 나눠버리면 y-3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 이하죠. 합차공식에서 2의 제곱이니까 y-1, y-5가 되면서
1 이상 5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y의 범위는 1 이상 5 이하예요. 됐죠? 그냥 뭐야, 전개를 좀 해야죠. 마이너스 4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y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6, 그럼 플러스 24y, 더하기 9, 4, 36,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16, 마이너스 16. y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48이므로 28. 따라서 y가 4인 건 가능하죠. y가 4였을 때 함수값은 최대 28일 수가 있겠고요. 주어진 범위가 1부터 5까지니까 1에서 좀 더 작은 값이 나온다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1 넣으면 1 나옵니다. 최대값 28이고요. 최소값은 1입니다. 됐죠? 자, 다음 예제 11번. 오히려 예제 11번 좀 익숙한 유형이죠. 합성 4차 함수인데요. 하지만 뭐 똑같은 식이 치환도 되고 합성했다는 형태니까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는가? 치환을 역시나 활용해서 보여준다 이거지. 식이 뭐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2배 자, 저는 얘를 t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3이죠.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역시나 치환을 했으니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t의 범위를 체크하기 위해서 t도 x에 대한 이차함수잖아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으니 너는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t는 마이너스 2 이상이 되겠죠. 따라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일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바꾸지도 않고 t-1의 제곱 더하기 2로 생겼는데 1,2를 꼭지점으로 가지고 마이너스 2 이상인 범위에 그려지게 될 테니 최대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최소값은 쉽죠? 이겠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도 비슷한지 한번 알아보죠. 두 번째 가장 큰 차이는 x의 범위가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다는 거지.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6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더하기 5 역시나 너를 t에 대해 치환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5라는 아주 간단한 식이 되는데 t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죠. 이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거죠. 마이너스 1과 2 사이로서 존재해야 한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t는 x-1의 제곱 더하기 2인데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1,2를 꼭지점으로 하는데 2를 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실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6이 최대값이네요. 따라서 y는 t에 관한 식의 입장에서 보면 t의 범위는 2부터 6까지가 되는 거죠. y는 t-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3, 마이너스 4를 아이고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 자, 2 넣으면 최소값은 아니고 뭐 2 넣으면 어떤 함수값이 있고 6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네요. 6을 대입하면 5가 나오네요. 따라서 y의 최대는 5고 최소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다음 유형은 무엇이요? 비슷한 문제긴 한데, 이제는 고정된 어떤 숫자들이 아니라 네가 변하는 숫자에 대해서도 최대 최소의 변화를 잘 체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이제 12번입니다. x가 a 이상이라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예? 네, 뭐 이거 그냥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그냥 2,1을 기준으로 최소값 1인데요? 가 아니지. a 이상일 때만 그렇게 그려진다는데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도 모르는데 어떡해요. 범위를 나눠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봐.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면요.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면요. 노란색으로 좀 체크해 볼게. 2보다 작은 어떤 값에 a가 있었을 거고 그 값 이상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므로 이 함수의 최소값은 small m이라는 것은 1로 고정됩니다. 자, 여러분 이 함수의 최소값은 하나의 함수예요. a가 변하면 바뀔 수 있는 함수입니다. 지금 a가 2 이하일 때는 1이라는 상수함수였던 거지. 그러면 a가 2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는데? 주황색이 잘 봐. a가 2보다 커지면 2보다 큰 어떤 a에 대해서 a 이상의 범위에서는 최소값이 fa여야 돼요. 따라서 이때 최소값 m은 fa. 말 그대로 이 식에다가 a 넣은 거죠.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 answer라고 할 수 있는 건 최소값이라는 건 하나의 함수인데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야. a가 2 이하이다 1이라는 상수함수. a가 2보다 크다면 a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5라는 모양의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알겠죠? 다음 내용. 이번엔 x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는데 함수를 자세히 보니 하따마이 y라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 자체에 미정계수 a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이를 좀 해야 되는가를 봐야 되겠네. 야, 이건 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 함수는 꼭지점이 바뀌죠. a에 따라. 마이너스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ax 그럼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죠. 따라서 아하 a, a 제곱이에요. 꼭지점이 a, a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꼭지점 a가 문제에서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의 최대값이 꼭지점인 a, a가 a 제곱이 주어진 범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그냥 a의 범위를 저거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a 제곱이 꼭지점인 건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려야 할 그래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a가 마이너스 1에 작다면 그럼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겠죠. 여기만 그려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값은 f-1이 되는 거죠. 이 함수의 최대값은 f-1. 그래서 이 함수 자리에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되는 겁니다.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최대값이 저렇게 결정된다.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주어진 범위 안에 있다면은 이건 뭐 쉽죠. 말 그대로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다는 거니까 최대값은 말 그대로 a제곱이 되겠죠. 꼭지점 a제곱. a가 이번에 1보다 크면 a, a제곱이라는 꼭지점은 여기 있는데 그려야 될 값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a보다 더 작은 곳에 위치하겠다. 따라서 최대값은 f1이죠. 그럼 x자리에 1을 넣으면 2a-1입니다. 자,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이라는 함수도 하나의 여러가지 구간이 분할된 함수인 건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a-1이고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면 작거나 같다라면 a제곱이고 a가 1보다 클 때는 2a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진다. 요렇게 a에 관한 하나의 함수처럼 표현해 줘야 돼요. 됐죠? 특히 2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짜증나는 유형 중 하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정확하게 풀어준다. 아, 다리야. 자, 예제 13번은 거저주는 유형이죠. 한동안 너무 힘든 문제들 풀렸으니까. 야, 뭐 쉽지? 풀어봐! 이런 문제잖아. 개꿀. 자, 뭐예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요? 자, 이지함수의 그래프는 x는 1일 때 최대값이고, 아하! 아하! 최대값을 언급하셨겠다. 최고차인 개수는 a인데, 1에서 최대값이 9다. 1,9가 꼭지점이라는 거죠. 그 와중에 최대값이라고 했으니 a는 음수일 거다는 거 바탕으로 깔고 가면 되겠고, x축과 만난 두 점 사이 거리가 6이라는 걸 이용해서, 두 근의 차이가 6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1,9에서 꼭지점이고, 얘가 1이라는 거네. 근데 두 근의 차이가 6이라면 30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2와 4가 근이어야 되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2를 넣든 4를 대입하시면 a가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하게 됩니다. 너네 뭐 전개를 해준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2, 뭐 c는 8 이렇게 되겠죠. 문제 하라는 대로 계산해주면 답은 5가 나옵니다. 이건 쉬운 문제니까 가볍게 설명해봤습니다. 자, 남은 공간에 다 풀 수 있을까? 자, 보자. 야, 안 될 것 같아. 자, 그냥 큰 데서 풀래. 멀미나, 이씨. 자, 보자. 예제 14번. 이게 판별식 이용하는 문제긴 한데, 아마 사람 따라서는 이런 유형은 처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교육과정상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하는데 왜 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1등 못 하는 거야. 1등 하려면 잘 안 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죠. 잘 나오는 건요? 무조건 할 줄 알아야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이제 14번, 1번. 1번이 아니라 예제 14번에 식을 하나 써야지.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2는 제로다라고 좀 써놓을게요. x의 값의 범위를 구해. 개뜬 것이 갑자기 x의 범위. 뭔 소리야 이게? 자, x의 범위를 왜 갑자기 구하라는 걸까? y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뭐 이렇게 갑자기 나와있는데 왜일까? 자, 여러분 저 방정식, 저것도 하나의 2차 방정식이죠. 만족하는 xy의 실근을 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구할 것 같아? 넘어간다죠. 자, 그래서 저건 그냥 계산해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맞지? 일반적인 방법은 없잖아. 자, 근데 생각을 한 거로 보자. x, y 아무 숫자나 대입하면 근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x에다가 10이라든지 100 같은 거 집어넣어도 답이 y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x가 1이거나 0이거나 뭐 이럴 때는 y 값이 그에 걸맞는 숫자에 있겠지. 생각해봐. x 0 넣으면 쉽잖아. 2y제곱은 2니까 y제곱 1,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존재하잖아. 근데 x에다 10이라든지 뭐 5라든지 좀 큰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도 y가 진짜로 실근 두 개를 가질 거냐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 x에 아무 숫자 넣는다고 답이 다 나오는 건 아닐 거란 얘기야. 자, 그래서 x에 어떤 적당한 수를 대입했을 때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남게 될 거고, 그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어떤 의미가 있는 xy 순서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y에 대한 내림 차순을 일단 정리를 해준 다음 다시 뭐라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야.
2y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는 제로라는 y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다시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y가 실근을 가져야 하므로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자, 판별식 풀면 뭐가 나와? x에 대한 어떤 식이 나오겠죠. 그럼 그거 풀면 x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4분의 d는 x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가 0 이상이므로 x제곱 마이너스 4가 0 이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범위에 있는 x에 대해서는 저런 x를 대입하면은 y가 적절한 값 두 개를 가지게 될 건데 또는 한 개 중근을 갖게 될 건데 저 범위를 넘는 x에 예를 들어 3이라든지 5 같은 걸 대입하면 y에 대한 2차 방식이 허근을 갖게 되고 즉 실수 xy 순서상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2번은요. x의 범위가 아니라 y의 범위가 하고 싶으니까 잘 정리되어 있네.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했다 치고 뭐 하면 돼요?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풀면 되겠지. 4분의 d를 계산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다. y제곱이 2 이하인 거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에 갑시다. 자, 근데 1번, 2번의 접근 방법은 비슷한 수준이었죠. 하나의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을 쓰자인데 3번 x 더하기 y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이건 또 무슨 개똥 같은 소린가. 아, 쌩선님 x 더하기 y니까 그냥 하하 1번과 2번 다 합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왜? 여러분 x가 마이너스 1 때 y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게 아닙니다. x가 2가 될 때 y가 루트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x에 2 같은 거 넣어보면 되잖아. x에 2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 x에 2 넣었다니까? 2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2는 제로. 뭐야 이거? 이 두 배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y이랑 중근이 되는 거군요. 그렇지. 판별식이 0이 될 때니까 중근 될 때지. y 값이 두 개씩 생기는 끝점일 때가 아니란 말이야. y가 루트 2여도 x가 중근 될 때인 것이 그때 x의 값이 2여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대칭하듯이 대응이 딱 그렇게 2, 루트 2가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적당한 x와 y가 있어서 둘이 더해서 최대 최소가 되는 값들이 따로 있을 겁니다. 됐죠? 어떻게 구하냐? 뭐 어떻게 구해요? 잘 보세요. 문자를 줄이자. x 더하기 y를 하나의 k라는 값이라고 합시다. 이제부터 아저씨 그만 줘라. 왜 이렇게 피곤해하는 거야? 자, y는 k-x라고 해서 문자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2배 안 해도 되는 x를 치환하는 게 낫기는 한데 뭐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x제곱 마이너스 2x y 자리에 k-x 더하기 2배 k-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제로입니다. 자, 따라서 전개라는 걸 좀 해주시면 전개는 잘 하시나요? 아우 힘들어. 자, 5x 제곱 마이너스 6kx 더하기 2k 제곱 마이너스 2. 자, 문자를 y를 하나 소거했어요. 됐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의 값을 k라고 뒀고요. 우리의 목적은 k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했어? 소거했어요. y를 소거했고 x와 k에 대한 식을 만들었고 k 범위 구하는 게 목적이야. x가 뭐일 때? 실수일 때. 여러분 x가 실수면 알아서 y도 실수 될 거고 k 값은 적당한 실수로서 존재하겠죠. 따라서 너도 역시나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푼다. 절반 제곱하면 9k 제곱 마이너스 5배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10이 0 이상이므로 k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10 이상 루트 10 이하가 된다. k가 뭐였어? x 더하기 y였죠. 따라서 x 더하기 y라는 값은 최대 최소가 마이너스 루트 10 루트 10이다.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뭐야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는 좀 어렵다 그지? 잘 체크만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제 마지막 15분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라는데 이게 최대 최소가 있나 보지? 네, 있습니다. 그 러프하게 생각해보면 수트라든지 미적분을 배웠으니까 이거 y는 x에 대한 함수잖아. 미분해. 미적분 가야 될 수 있겠네요. 미분한 다음에 극대극소 찾고 막 이렇게 최대 최소 찾아주면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렵잖아. 자, 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야, y는 함수 값으로서도 존재하지만 하나의 값이야. 잘 봐. 양변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를 곱해요. yx제곱 더하기 yx 더하기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 이것을 x에 대한 하나의 함수로서, 아니 방정식으로서 정리해줘. x에 대한 하나의 방정식처럼. 옆으로 넘겨. y 마이너스 1 x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x 그 다음에 뭐야?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제로라는 하나의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여러분, x의 실수 넣으면 알아서 y는 실수되는 거 아니야? 야, 그래서 자, x가 실근을 가지면 돼. 이 방정식에 x가 실근을 가지는 그런 x의 범위가 있다면 그 x의 범위에 따라 x가 실근을 가지면 그때 y 값이 정해지겠죠. 즉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해결하면 그때 y의 범위도 구해지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y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왜 0 이상이죠? 2y 마이너스 2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합차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둘이 더하면 3y 마이너스 1이고 둘이 빼면 마이너스 y 더하기 3이니 이것이 0 이상이더라. 조심해야 돼. 저는 마이너스 날리고 계산할게요. 바보처럼 3과 3분의 1 사이인데 반대로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따라서 y의 범위가 이렇다. 무슨 뜻이야? y가 범위가 주어진 식의 범위죠. 따라서 이 식은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은 3분의 1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그 확인 문제까지 일단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뒤에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